안녕하세요. 최근에 연준 금리 인하 소식이 좀 있었잖아요. 네네, 드디어 좀 움직임이 보이나 싶죠? 그러면서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조금씩 내려가는 것 같고요. 이게 진짜 그동안 숨막혔던 주택 시장에 좀 숨통을 틔워줄까요? 아, 그럴 가능성이 있죠. 금리가 워낙 중요하니까요, 주택시장에서는. 작은 변화에도 시장이 확 반응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금리 변화의 수혜를 받을 만한 기업으로 오늘 저희가 좀 주목해볼까 하는데요. 네, 어떤 기업인가요? 바로 고급 주택 건설 쪽의 강자죠. 톨브라더스. 티커는 TOL이고요. 아, 톨브라더스요. 고급 주택 시장에서는 못 빼놓을 수 없는 회사죠. 네. 그래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는 이 시점에서 톨브라더스의 현재 상황은 어떤지, 또 앞으로 기회나 위험 요인은 없을지 오늘 좀 깊이 파고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일단 높은 금리 시기를 어떻게 버텨왔는지 그 저력부터 좀 보고요. 네네. 그 다음에 금리 하락이라는 게 진짜 순풍이 될 수 있을지, 또 혹시 다른 변수는 없는지, 그리고 지금 주가 수준이 이걸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지도 보면 좋겠네요. 좋아요. 그럼 먼저 그 높은 금리에도 톨브라더스가 얼마나 잘 버텨왔는지 그 실적부터 한번 짚어보죠. 사실 걱정이 많았잖아요. 건설사들 실적. 네, 그렇죠. 금리가 워낙 높았으니까요. 근데 2025 회계연도 3분기, 그러니까 7월 말까지 실적을 보니까요. 생각보다 되게 탄탄하더라고요. 매출이 28억 8천만 달러. 네, 전년 동기 대비 6% 증가했죠. 네. 그리고 주택 인도 건수도 2,959건으로 5% 늘었고요. 단순히 외형만 커진 게 아니라 그 수익성도 괜찮았어요. 주당 순이익 EPS라고 하죠. 네, EPS. 그게 3.73달러가 나왔는데 작년 같은 기간이 3.00달러였으니까 더 높아진 거죠. 오, 이익도 늘었군요. 네, 이게 그냥 집만 많이 팔아서 그런 게 아니라 뭐랄까 비용 관리도 잘하고 꾸준히 자사주 매입해서 주당 가치를 올린 결과로 봐야죠. 아, 비용 관리랑 자사주 매입 이 두 개가 핵심이었군요. 그 이익률 자체는 어땠어요? 마진율이요? 조정된 주택 판매 총이익률이요. 이게 그 실제 주택 판매로 얼마나 남겼냐를 보여주는 건데 네, 핵심 지표죠. 네, 27.5%가 나왔어요. 작년 같은 기간보다는 1.3%포인트 정도 낮아지긴 했는데 아, 조금 낮아졌군요. 네, 근데 시장 예상보다는 훨씬 좋았어요. 그리고 다른 경쟁사들하고 비교해도 여전히 되게 높은 수준이고요. 그럼 마진율이 예상보다 좋았다는 건 역시 가격을 잘 받고 팔았다는 뜻인가요? 네, 그렇죠. 톨브라더스가 막 물량으로 밀어붙이는 회사가 아니잖아요. 그 브랜드 가치나 품질로 승부하는 곳이라 수익성을 지키는 능력이 있는 거죠. 계약 실적 보면 그게 더 잘 드러날 것 같은데요. 금리가 높았으니까 계약 자체는 좀 줄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정확히 보셨어요. 순 계약 금액, 그러니까 계약한 총 액수는 24억 1천만 달러로 작년이랑 거의 비슷했어요. 네. 근데 계약 건수는 2,388건으로 한 4% 정도 줄었거든요. 아, 건수는 줄었군요. 네. 근데 진짜 재밌는 게 뭐냐면 평균 계약 가격이에요. 이게 확 올랐어요. 얼마나 올랐는데요? 4.5%나 올라서 거의 100만 달러 수준이에요. 우리 돈으로 하면 13억 원이 훌쩍 넘는 거죠. 와, 평균 판매가가 100만 달러요. 진짜 고급 주택에 집중하는 게 딱 보이네요. 네. 건수는 좀 줄었어도 더 비싼 집을 팔아서 전체 계약 금액은 유지한 거죠. 이게 톨브러더스의 핵심 전략인 셈이에요. 속도보다는 가격에 집중한다. 그렇죠. 무리하게 가격 내려서 팔기보다는 그 고급 시장에서의 브랜드 파워로 가격 경쟁력을 지키는 거죠. 근데 그 수주 잔고는 좀 줄었다면서요? 그건 좀 신경 쓰이는데요? 아, 네. 그건 좀 봐야 할 부분이에요. 수주 잔고가 63억 8천만 달러로 작년보다 10% 줄었어요. 이게 미래 매출의 선행 지표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신규 계약 들어오는 속도가 기존에 팔리는 속도를 아직 못 따라잡고 있다. 이런 신호일 수도 있거든요. 계속 좀 지켜봐야죠. 그렇군요. 수주 잔고는 좀 아쉽지만 그래도 가격 지키면서 이익 낸 건 대단하네요. 아까 자사주 매입 이야기도 하셨는데 회사가 자기 주식 사는 건 보통 좋게 보잖아요. 네, 그렇죠. 경영진이 우리 회사 괜찮다. 앞으로 더 좋아질 거다. 이런 자신감을 보여주는 거죠. 얼마나 샀는데요? 3분기 동안 자사주 매입이랑 배당 합쳐서 한 2억 2,600만 달러 정도를 주주들한테 돌려줬고요. 그중에 자사주 매입이 한 2억 달러가 넘어요.
꽤 큰 규모죠. 오, 진짜 많이 샀네요. 네, 시장 어려운데도 현금 잘 벌고 있고 그 돈으로 주주가치 높이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경영진들도 좀 자신감 있는 발언들을 했나요? 앞으로 전망 같은 거요? 네, 실적 발표 때 보면 회사의 펀더멘털이나 시장 지위에 대해서 꽤 강한 자신감을 보였어요. 연간 가이던스, 그러니까 올해 절체 목표치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 그것도 그대로 유지했어요. 주택 인도 한 11,200건 정도, 그리고 조정 총이익률도 27% 후반대. 이걸 유지하겠다고 했거든요. 목표치 유지. 네, 그러니까 앞으로 금리만 좀 도와주면 우리는 다시 확 성장할 수 있다. 뭐 이런 기대감을 주는 거죠. 좋습니다. 일단 어려운 시기 잘 버텨왔다는 건 확인이 됐네요. 그럼 이제 제일 궁금한 거. 금리 하락. 이게 톨브라더스한테 어떤 기회가 될 수 있을까요? 네, 이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죠.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대출금리 싸지니까 집 사려는 사람 늘어나는 거 아닐까요? 물론 그게 기본이죠. 구매 여력이 커지니까요. 근데 톨브라더스한테는 이게 좀 더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특별한 의미요. 그게 뭐죠? 바로 금융 인센티브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아, 금융 인센티브? 그게 뭐 예를 들면 어떤 건가요? 건설사들이 집 팔려고 주는 혜택들 있잖아요. 대표적인 게 이자율 할인, 영어로는 레이트 바이다운이라고 하는데 네, 들어본 것 같아요. 건설사가 은행이랑 협력해서 몇 년 동안은 좀 낮은 고정금리로 대출받게 해주는 거죠. 아니면 뭐 클로징 비용 같은 거 대신 내주기도 하고요. 금리 막 오를 때 이런 거 경쟁이 엄청 치열했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금리 높을 때는 그런 인센티브를 막 써서라도 팔아야 했지만 그렇죠. 울며 겨자 먹기죠. 이제 시장 금리가 내려가면 굳이 그런 비용을 많이 쓸 필요가 없어진다. 와, 이거 진짜 흥미로운데요? 네, 바로 그겁니다. 시장 금리가 내려가서 구매자들 부담이 자연스럽게 줄면 톨브러더스 입장에서는 굳이 비싼 돈 들여서 인센티브를 많이 줄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럼 그 줄어든 인센티브 비용은 다 이익으로 잡히는 건가요? 그렇죠. 그게 그대로 마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예요. 지난 분기에 톨브러더스가 인센티브에 얼마를 썼는지 딱 공개는 안 됐지만 꽤 썼을 거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금리가 뭐 1%포인트만 내려가도 마진 개선 효과가 상당히 클 수 있다는 거죠. 와, 수요도 늘고 마진도 좋아지고 진짜 두 마리 토끼네요. 그렇죠. 잠재적으로는요. 근데 한 가지 좀 궁금한 게요. 톨브라더스 고객들은 주로 돈 많은 분들이잖아요. 네, 고급 주택이니까요. 그럼 사실 금리 오르날이는 거에 좀 둔감하지 않을까요? 생각보다 금리 하락 효과가 크지 않을 수도 있지 않나 해서요. 아, 그거 정말 좋은 질문이세요. 실제로 맞아요. 톨브라더스 고객층이 평균 소득도 높고 자산도 많아서 일반 구매자들보다는 금리 변동에 덜 민감한 게 사실이에요. 네. 그게 사실 지난 고금리 때 톨브라더스가 잘 버틸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하고요. 아, 그렇군요. 근데 그렇다고 금리 하락 영향이 아예 없다고 보긴 어려워요. 아무리 부자라도 몇백만 달러짜리 집 사는데 금융비용 생각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건 그렇죠. 금리가 내려가면 심리적인 부담이 줄어서 구매 결정에 좀 더 쉽게 할 수도 있고 그게 분명히 추가 수요를 만들 수 있는 요인이 되죠. 그리고 아까 말한 마진 개선 효과는 고객 민감도랑 상관없이 그냥 직접적으로 생기는 거고요. 아, 그렇군요. 핵심 고객층은 그대로 가면서 금리 하락으로 잠재 고객도 잡고 수익성도 높이고 진짜 유리한 위치네요. 네, 잠재적으로 보면 그렇죠. 이걸 좀 더 큰 그림에서 보면 만약 금리 하락이 계속되고 주택시장 전체에 좀 온기가 돌기 시작한다면 네. 고급 주택 시장의 리더로서 톨브라더스가 얻을 수 있는 혜택은 더 커질 수 있죠. 보통 시장 회복 초기에는 구매력 있는 사람들부터 움직이잖아요. 맞아요. 톨브라더스는 딱 그 시장을 잡고 있으니까요. 와, 정말 기대되네요. 이런 변화에 맞춰서 회사 내부적으로도 좀 움직임이 있다면서요. 사업 구조 바꾼다는 얘기요? 아, 네. 맞아요. 지난 9월 18일에 중요한 발표가 있었죠. 톨브라더스가 그 아파트 임대 사업 부문 있잖아요. 어파트먼트 리빙 플랫폼이라고 불렀는데 네. 그거를 케네디 윌슨이라는 다른 부동산 회사에 팔기로 했어요. 아파트 임대 사업이면 꽤 크지 않았어요? 그걸 판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역시 핵심 사업에 집중하겠다, 이건가요? 네, 정확합니다. 딱 선택과 집중이죠. 앞으로 우리는 고급 주택 짓고 파는 거, 여기에만 집중하겠다. 이런 강력한 메시지예요. 아무래도 임대 사업은 좀 변동성도 크고 자본도 많이 들어가니까 이걸 정리하면 사업 구조도 단순해지고 위험도 줄어들겠죠? 네,
그리고 여기서 확보한 현금으로는 뭐 핵심 사업 경쟁력 강화하거나 땅을 더 사거나 아니면 아까 말한 자사주 매입이나 배당 같은 주주 환원에 쓸 수도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회사 가치에 도움이 될 수 있죠. 핵심 사업 수익성이 더 좋다고 본 거겠네요. 그럼 지금 시장에서는 톨브라더스 가치를 어떻게 보고 있어요? 주가 수준은 좀 어떤가요? 이런 기대감이 반영되어 있나요? 현재 주가를 보면요. 주당 순이익 대비 한 10배 정도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어요. PER이 10 정도라는 거죠. PER 10배요? 이게 높은 건가요? 낮은 건가요? 감이 잘 안 오는데? 뭐 시장 전체 평균이나 다른 막 성장하는 산업이랑 비교하면 아주 높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네. 특히 톨브라더스가 보여주는 마진율이 업계 최고 수준이잖아요. 그리고 재무 상태도 꽤 건전하고 현금도 꾸준히 잘 벌고 있고요. 이런 걸 생각하면 PER 10배가 막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니라는 거죠. 과거 톨브라더스 주가 추이나 다른 경쟁사들하고 비교해도 그렇고요. 그렇다면 만약에 앞으로 금리가 진짜 예상대로 좀 내려가고 계약 건수도 다시 좀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지금 주가는 오히려 좀 싸다고 볼 수도 있는 건가요? 네, 그런 해석이 충분히 가능해요. 만약 금리 하락이라는 순풍이 불고 톨브라더스가 그걸로 진짜 마진 개선이나 수요 증진 효과를 보여준다. 그러면 지금 PER 10배는 좀 보수적인 평가일 수 있다. 이런 시각이 있죠. 추가 상승 여력이 있을 수도 있다. 네, 그렇죠. 펀더멘탈 좋고 금리 환경도 좋아질 것 같고 가격도 뭐 비싸지 않고 되게 매력적으로 들리는데요. 근데 항상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위험 요인도 분명히 있겠죠. 아, 당연하죠.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으니까요. 가장 큰 위험은 역시 금리 그 자체예요. 아, 금리? 네, 시장 기대랑 다르게 연준이 금리 인하를 안 하거나 혹시라도 인플레이션 다시 올라서 금리를 또 올린다. 그러면 뭐 이제 막 살아나려는 주택시장 분위기에 찬물을 확 끼얹는 거죠. 톨브라더스한테는 최악의 시나리오고요. 그렇죠. 금리 방향이 다시 바뀌는 게 제일 무섭네요. 또 다른 건 없을까요? 금리가 좀 내려가도요. 그동안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구매자들이 느끼는 부담, 주택 구매 능력 부담, 이게 여전히 너무 높을 수 있어요. 소득은 그만큼 안 올랐는데 집값만 너무 뛰었으니까. 이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수요 회복 속도가 생각보다 느릴 수 있고요. 또 경기 침체 우려 같은 게 커지면 아무리 부자라도 비싼 집 사는 거 망설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고급 주택 시장 자체가 좀 위축될 가능성도 생각해야 하고요. 경쟁도 치열할 것 같은데요? 톨브라더스만 있는 게 아니니까? 네, 맞습니다. 특히 돈 되는 고급 주택 시장은 경쟁이 진짜 치열해요. 다른 회사들도 금리 내려가면 점유율 뺏으려고 공격적으로 나올 수 있거든요. 뭐 마케팅을 더 하거나 인센티브를 더 주거나. 그러면 톨브라더스가 기대했던 만큼 인센티브를 못 줄일 수도 있고 가격 경쟁 때문에 마진 개선 효과가 줄어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수주 잔고 감소. 이것도 계속 봐야 해요. 신규 계약이 의미 있게 다시 늘어나지 않으면 장기적인 성장성에 좀 물음표가 붙을 수 있거든요. 정리해보면 연준 정책 불확실성, 여전히 높은 집값 부담, 경기 둔화 가능성, 경쟁 심화, 수주 잔고 감소. 와, 만만치 않네요. 네,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생기죠. 지금 보이는 이 금리 하락 기대감이나 긍정적인 전망들이 과연 계속될 수 있을까? 그리고 거시경제 전체가 주택시장 회복을 받쳐줄 만큼 괜찮을까 하는 점이에요. 톨브라더스가 아무리 잘해도 결국 큰 경제 흐름을 거스르긴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외부 환경 변수들이 얼마나 도와주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희망적인 부분도 있지만 위험 요인도 분명히 있다는 걸 항상 같이 봐야 합니다. 자, 그럼 오늘 저희가 톨브라더스에 대해 나눈 이야기들을 한번 쭉 정리해 볼까요? 네, 좋죠. 먼저 높은 금리라는 힘든 환경 속에서도 톨브라더스는 실적도 탄탄했고 특히 수익성은 업계 최고 수준을 유지하면서 강한 모습을 보여줬다. 네, 비용 관리 잘하고 주주 환원도 꾸준히 했고요. 무엇보다 그 고급화 전략, 가격과 수익성에 집중한 게 주요했죠. 그리고 앞으로 금리가 좀 내려가 준다면 수요도 늘어나고 동시에 금융 인센티브 부담도 줄어서 마진까지 좋아지는 그야말로 두 마리 토끼를 잡을 가능성이 있다. 네, 잠재력이 크죠. 거기다 아파트 임대사업 매각해서 핵심 사업에 더 집중하려는 전략적인 움직임도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요. 현재 주가 수준? PER 10배 정도도 뭐 아주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니다.
이런 평가도 있었고요. 네. 하지만 동시에 금리 정책이 어떻게 돌지 모른다는 불확실성, 여전히 높은 집값 부담, 경기 둔화나 경쟁 심화 가능성, 그리고 수주 잔고 감소 같은 위험 요인들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 이걸 꼭 기억해야겠네요. 맞습니다. 딱 요약하면 톨브러더스는 금리 하락과 함께 주택시장이 점진적으로 회복된다면 그 수혜를 가장 잘 누릴 수 있는 매력적인 회사 중 하나인 건 분명해요. 네, 하지만 그 시나리오가 진짜 현실이 되려면 금리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또 거시경제 환경이 안정적으로 받쳐줘야 한다는 중요한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는 거죠. 결국은 거시경제라는 큰 배가 어디로 가느냐에 달렸군요. 오늘 톨브라더스라는 창을 통해서 현재 주택시장의 여러 모습들을 참 깊게 들여다본 것 같습니다. 네, 흥미로운 시간이었네요.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좀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면 어떨까요? 좋습니다. 어떤 질문일까요? 오늘 저희는 주로 금리라는 좀 단기적인 변수에 집중했잖아요. 네, 그랬죠. 근데 시야를 좀 더 멀리, 한 10년, 20년 뒤로 넓혀보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인구 구조 변화 같은 거요. 장기적인 트렌드요? 네. 밀레니얼이나 Z세대가 이제 주택시장의 주력 구매층이 될 텐데 이들이 선호하는 집이나 라이프 스타일은 지금이랑 또 다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가치관도 다르고 원하는 공간도 다를 수 있죠. 특히 고급 주택이라는 개념 자체가 이런 장기적인 인구 변화나 사회 트렌드에 따라 어떻게 바뀔지, 그리고 톨브라더스는 이런 큰 변화의 흐름에 과연 얼마나 잘 준비하고 있을까, 이런 거 생각해 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와, 그거 정말 중요하고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단순히 금리 변동에 따른 단기 주가만 볼 게 아니라 그런 근본적인 변화 속에서 기업의 장기적인 경쟁력이 어떨지를 고민해 보는 것. 그게 어쩌면 장기 투자에서는 더 중요할 수 있겠네요. 네. 오늘 저희 대화가 청취자 여러분 각자의 투자 여정에 또 하나의 의미 있는 질문을 더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